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젊은 MZ세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고, 또 북한에서 한 30년 정도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젊은 MZ세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오늘 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북한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남포입니다. 남포. 근데 잠시만, 남포면 국경에서 훨씬 먼 지역인데? 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좀 오랫동안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도로에 타고 하면서. 네. 맞아. 북한은 워낙 또 이 교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정말 며칠 내지 몇 주 이 정도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탈북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거기에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국 가면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따라 나섰고요. 부모님이 먼저 탈북할 의향을 보였고 자녀니까 그 의향을 따라서 넘어왔네요. 네. 그러면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네, 가족이 다 왔어요. 올 때쯤에 한 몇 살 정도 됐어요? 9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겠네. 북한에 대한 기억 한 가지만 있다면. 북한에서 선물은 타봤어요? 김일성 생일. 그렇죠. 그거는 탔었죠. 제가 그때 그걸 타고 인사를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절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선물만 타보고 도망갔던 기억이 하나 있고. 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까? 그게 참 어려운 건데 또 그렇게 반감이 생겼나? 그때 반항심이 약간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절한다라는 게 뭔가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진짜 어린 나이인데도 9살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1학년이죠. 북한에서 1학년 초등학교. 네네네. 입학을 해서 들어갔었을 때도 반감이 좀 생긴 게 잘 사는 집 친구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못 살다 보니까 잡일을 많이 시키고 네,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할 때 이유 없이 그냥 왕따 같은 느낌 때문에 저만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얼른 따라 나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먹을 거 많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배를 골았어요? 하루에 그냥 한 끼를 먹는데 그게 이제 저녁에. 네. 얼마나 배고팠을까, 9살이니까.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중국으로 네. 넘어왔었고. 혹시 그 탈북을 할 때 두만강 건너면서 뭐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 아버지랑 동생 그리고 저랑 엄마 이렇게 좀 할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찢어져서 건넜어요. 서로 헤어져서? 네네네. 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에는 동시에 모였지만 내려가는 그 루트에서는 찢어져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네, 강에서 만나고 이제 북한에서 강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뭐 국경 지키는 군인들. 네, 군인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찢어져서 내려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게 아버지가 갑자기 강가 쪽으로 이제 동생을 업고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안경을 끼고 계셨거든요. 안경 없으면 앞이 안 보이세요. 근데 굴러 넘어지신 거예요.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안경을 어떻게 보면 벗겨진 거죠. 예,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이면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딱 잡았는데 거기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는 만약 못 잡았으면은 뭔가 일이 생겼겠지만 안경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건 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다고. 완전 위기 순간에 네. 그래도 안경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거 찾는 바람에 그래도 더 큰 사고는 없었네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막내를 업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네, 저는 어머니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셋이서 이동을 했었고. 네. 그랬었나 따로. 네. 그래 넘는 거는요 한 번에. 네, 다 같이 두만강을 손잡고 한 줄로 이렇게 쭉. 몇 월 달이었어요 그게?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 겨울이고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였을 거예요. 3개월 만에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을 때는 그 다음 년도 2월 정도였거든요. 엄청 날짜가 차가운 물을 건넌. 네, 강을 걷는 건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을이면 가을이 아닌 게 제가 중국에서 내몽고를 건널 때 눈이 왔어요. 네,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11월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10월에서 11월. 네. 물이 얼기 전에. 네네, 얼기 전에. 강은 깊지 않았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 나이 기준에 한 가슴 정도까지 물이 찰 정도였어. 그래도 군인들이 안내해서 가는 길이라 그렇게 깊지 않는 곳으로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안내를 했나 봐요. 그렇게 기억이 하고 중국에 왔을 때 네. 중국에 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경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집으로 들어갔어요. 넘어와서? 네. 걸어서? 네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먹었던 게 중국 음식 그 달걀 스크램블 비슷한 거. 네. 그거 먹고 너무 행복해. 중국의 첫 음식이네요. 네. 계란 스크램블. 네네. 처음 먹어봤겠네. 스크램블은 그치.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나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한 얼마 정도 체류했어요? 중국에서 한 3개월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친척집에 있었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친척이 있었구나. 네, 친척집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공안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네. 가족이 다 있는데? 그렇죠. 예. 와,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동생이랑 그 상황은 사실 알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TV 분위기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아마 잡혀가셨을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듣기로는 네, 아버지가 잡혀가셨는데 듣기로는 고문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착하고 진실성 있게 보여서 일부러 저 뒤로 이제 땅굴 파서 나가라는 걸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돌을 빼서 그쪽으로 나왔다라고 하셨어요. 예. 도와주셨구나. 세상에 공안이. 네. 어머. 이야, 다행이네. 그 디테일한 사건은 이제 아버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랐겠네. 근데 그런 상황을 저희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 당시에 몰랐고. 네. 그렇지. 말해주지 않았지. 아이들한테 긴장할까봐. 그래도 다행이네. 어머님이랑 그리고 동생은 괜찮았었고. 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만 잡혀갔지? 나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아버지 탈출을 성공했고, 그리고 그때 뭐 내몽골로 계획을 했어요. 네. 한국행? 네네, 그렇죠. 국경으로 해서 갔겠는데 네. 뭐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이 있었어요. 몇 명 정도였어요, 총? 그때 저희 가족 플러스 4명? 4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총 9명, 10명 정도네. 그렇게 해서 내몽골로 갔어요. 네. 그 내몽골 국경을 넘으면서 또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운 좋게도 그 국경, 그러니까 철조망 있는 데까지만 택시가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만 안내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철조망까지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져온 콜라를 열심히 먹으면서 그걸 콜라? 네. 콜라 챙겼어요? 아니면? 샀죠. 중국에서 이제 그 국경 갈 때 그게 있어야 힘이 날 것 같아서 저 이거 마셔야겠다고 해가지고 챙겨서 하는데 그 당시에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높은 상태에서 국경까지 갔었고, 그리고 철조망을 넘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았어요. 뭐 옷 다 찢어지기는 했지만 어렵진 않았는데 내리고 넘어가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개랑 이제 그 국경 지키는 군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바로 오더라고. 보이나 봐요, 거기서.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거 러시아 쪽이면 죽는 거고, 네. 러시아. 국경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내몽골이 바로 옆은 러시아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잘못 갔으면 러시아고 제대로 갔으면 이제 내몽골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던 게 저 내몽골 병사가 꼬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그 뉘앙스가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다 모두 굳었죠. 왜냐? 잘못 잡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군인들하고 마주해서 가보니까 내몽골인 거예요. 거기다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를 좀 배우셨기 때문에 의사소통 아주 간단한 거는 하셔가지고 제대로 왔다라고 하고 대접도 좀 잘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원하던 내몽골 국경 수비대한테 잡힌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삼각 지점이네, 국경이. 이쪽은 중국,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몽골. 네. 이런 상황이네, 위치가. 지역이 그러네요. 지리적으로 낳고 봤을 때. 이건 또 처음 듣네, 나도. 네. 몽골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국경선이 러시아까지 되어 있어서 내몽골 인접한 데는 이제 러시아 국경도 함께 있어서 러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브로커가. 네,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잡힌 케이스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되게 위험했었네. 그래서 내몽골에서 국경수비대한테 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 군인 초소에서 조금 생활을 하다가 울란바토르라고 해서 몽골 수도로 이동을 해서 그 내몽골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거는 뭐로 갔어요? 교통이? 그때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기차? 아니, 차. 그냥 차요. 아, 일반 차? 네, 군용차 같은 걸 타고. 군용차를 타고 그렇게 이송시키네. 그게 울란바토르에 가니까 북한 탈북민들 수용하는 수용소가 네. 있었어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일단은 저희가 갔던 다 인원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 외에는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대부분 많았어요,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고 대신 먹는 게 좀 열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라면으로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1인당 신라면이 2개였어요. 두 봉지. 아니 근데 북한에서 출발할 시점에서는 그게 고마운 시점이잖아요. 이제 중국을 거치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주는 게. 그래서 부모님이 본인들 먹을 것도 아껴서 동생하고 저한테 주고. 부모님들 본인한테 차려진 하루에 2개인데 신라면이 네. 그거를 아껴서 자녀들한테 주고 본인들은 신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보냈겠네. 진짜 부모 마음은 참 진짜 안쓰럽다. 그래서 거기 한 얼마 정도 체류했어요? 거기서 한 달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 수용소에서 한 달 정도면 빨리 나왔네. 거기서 대사관 사람을 봤는지. 거기서 봤죠. 예. 거기에 이제 국정원 분들이 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물자 지원을 해준 거고. 그랬구나. 그리고 수용소에는 뭐 남녀 따로 이렇게 있진 않았어요? 네, 그냥 한 방에 있었던 거 다 같아요. 같이? 네. 수용소가 감옥처럼 그랬었겠네. 거기는 약간 하나의 그냥 아파트 건물에다가 넣어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같은 수용소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공간을 대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겠네요. 그때 비행기 처음 타봤을 거잖아요. 그쵸. 처음 타봤죠, 그때. 어땠어요? 네. 신기하진 약간, 않았어요?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정이 안 나와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당시에는 약간 귀가 처음으로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괴로웠다라고 해야 될까? 네. 처음 타니까. 그렇지. 이륙할 때 보면 네, 이렇게 땅에서 이륙해서 올라갈 때 보면 엄청 먹먹하거든, 귀가. 네, 그리고 떨어지면 이게 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랬구나. 그래서 무사히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네, 인천공항 들어오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안에 교회도 있고 해서